최근 전청조씨 사태로 드러난 성별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교계 우려를 짚어봤습니다. 61번째 소방의 날을 맞아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구원에 힘쓰는 한국기독소방선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재 목회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통합총회가 폭격을 당한 가자 지구의 기독교 병원에 긴급지원금 2만 유로를 전달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대학선교자문위원회가 주관하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후원한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가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주민등록증 악용 사례를 통해 성별 정정의 오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교계에서는 이 같은 악용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일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06년 첫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이후 성별 정정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엔 사회적 물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전청조 씨가 한 방송에서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와 성별 정정에 대한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자 맞아요. 이거? 네. 신분증이잖아요. 일사. 남자는 일 아닙니까? 일이죠? 이미 법적으로 여성으로 밝혀졌지만 당당히 남자라고 주장하는 전 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전 씨와 사기 공범이란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 7일 전청조의 거짓말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남성을 뜻하는 일이 적힌 전 씨의 주민등록증을 공개하며 자신도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교계는 이 같은 성별 정정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지적하며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탈동성애자 출신 이호나 목사는 과거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횡행했던 가짜 주민등록증 발급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려서 구화가 됐는데 구화원에 전전하다 버려져가지고 이제 뭐 투표 때가 있으면 나도 좀 선거하고 싶다. 그럼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래요. 엄마인데도 친엄마 소리를 안 하죠. 얘가 그냥 옛날부터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살았다. 이 목사는 동성애자로 활동했던 8, 90년대를 기억하며 가짜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죠. 주민등록 2개예요. 남자 거 여자 거. 그리고 독신이니까 65세 넘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 양쪽 거 다 받쳐서 생활하죠. 가능했어요. 성별 정정으로 악용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성별 구분 체계가 무너지면서 일반 시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우선한 앞선 법원의 결정들이 성별 정정의 악용 사례로 번지면서 주민등록 체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61번째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소방관들은 직업 특성상 위험에 뛰어드는 일이 잦은데요. 소방의 날을 기념해 복음 전파로 영혼 구원에 나서는 한국기독소방선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디 우리가 구하지 못한 생명이 없게 하소서. 만일 한 생명을 구하려다 저의 목숨이 사라진다면 남은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미국의 한 소방관이 쓴 시 소방관의 기도 중 한 구절입니다. 소방관 엘빈 윌리엄이 불길 속 아이를 구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쓴 이 시에는 소방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생사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조하고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직업 특성상 트라우마를 쉽게 마주하게 되는 소방관.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은 유해물질 흡입 등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다른 공무원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한 해 평균 16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기독소방선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동료 소방관들에게 힘이 되고자 2005년에 창립됐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선교회 형태로 약 300명의 동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모임을 통해서 몸이 또 아프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치료되는 경험도 있었고, 이제 이 일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들 중에서 순직하시거나 아프시거나 질병을 겪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회는 함께하는 동료들과 세계 선교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선교를 위해 릴레이 금식 기도에도 나섰습니다. 저희 각자도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적이 많았거든요. 저희 각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더 친근한 것 같아요. 또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은 이제 통일이 되면 그쪽에 먼저 경찰, 군인, 소방관은 먼저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영혼 구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헌신. 전국 6만 4천여 명의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을 넘어 부족함 없는 예우와 환경도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목회 현장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기준은 아직 부족한 상태인데요. 한국교회가 이를 대비해 기준과 활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목회자가 특정 성경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질문합니다. 질문을 받은 인공지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10줄 이상 쏟아냅니다. 순식간에 답을 보여주는 이 인공지능은 국내 기업이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 리튼입니다. 리튼의 도움을 받은 박순우 목사는 이전보다 빠르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교 한 편을 제가 작성하는데 보통 한 편에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1시간이 채 안 걸려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곳곳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을 돕는 다양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설교 준비부터 목회 자료 제작 등 인공지능이 사역을 돕는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성도 개개인을 위한 맞춤 상담과 목회 계획 수립 등 성도 돌봄 영역에서도 목회자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그룹, 깊은 영성,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신학적인 교육도, 신학교에서의 교육도 이게 그런 것에 맞춰서 21세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 영역에서 활용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목회자와 인공지능 활용 기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단과 기관 차원의 적절한 교육과 지원도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기술을 사용할 줄 알고 이를 활용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목회 현장의 틀도 다양한 형식으로 수용을 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도 첫 출발지가 신학대학이 아니겠습니까? 신학대학과 교회학교서부터 그런 게 서서히 도입이 돼야 되고 인공지능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해야 되는 거죠. 챗 GPT-3는 2020년 출시 후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아닌 교회가 기준과 활용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폭격을 당한 가자 지구의 기독교 병원을 위해 긴급지원금 2만 유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선교연대는 지난달 가자 지구의 알라흘리 아랍병원이 폭격을 당한 후 통합총회 측에 중동 지역의 폭력 종식을 위해 상황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성공회 기독교 선교연대 회원 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통합총회는 2만 유로를 긴급 지원하면서 막혀있는 인도주의적 구호의 통로가 열리게 해주시고 폭력의 물결 속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대학선교자문위원회가 주관하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 목회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설교자로 강단에 선 신정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야 한다며 목회자의 본분을 강조했습니다. 전주 비전대 대학선교자문위원회 직전 회장인 양태견 목사는 대학교회와 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결점을 만들고 싶었다며 서로 상생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회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탁구를 통해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초교파적으로 하니까 목회 정보도 나누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9일 복지 목회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사역을 진행하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의장교단으로 있는 제14회기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사회복지분과에서 주최한 세미나로 복지목회의 노하우를 폭넓게 공유하고 교단 연합과 복지목회의 성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장주선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지목회와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역자들이 많은 도움을 얻고 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기 총회가 350여 명의 총회 직분자를 대상으로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섬김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일 대회는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이 나서 각 부서별, 기관별로 핵심 사업 발표 등을 진행했습니다. 합동총회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비전에 맞춰 국제개발대학원 심창섭 총장과 총신대 박성규 총장 등을 강사로 불러 한국교회 침체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총회 임원들은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총회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다짐을 선포했습니다.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총회가 되기를 원한다며 108회기 총회 각 기관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각 부처 차관에 물가 안정 책임관 역할을 부여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범부처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 등 물가 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물가관계 차관회의로 앞으로 모든 부처 차관은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 수급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가 안정책임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9일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9일 출근길은 정상 운행이 이뤄졌지만 일부 노선에서 열차 고장으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 전까지 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과 9호선 신논현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구간을 운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자의 민사 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인 옥시레킷 벤키저와 납품업체 환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는 2013년 5월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에 있던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가 기나긴 타양살이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 실록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10년 만입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조실록과 조선 왕조 의궤를 보관 전시하는 박물관인
국립조선 왕조실록박물관을 이달 12일 정식 개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을 세운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 오대산의 사고에 있는 조선 왕조실록과 왕실의 주요 행사를 정리한 의궤 등은 일본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해 왔습니다. OTV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O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본격화하면서 백기를 든 민간인 수만 명의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 내 주요 고속도로에 설치된 이스라엘 검문소를 거쳐 남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일부는 무탈한 대피를 염원하면서 백기를 흔들면서 피란길에 올랐으며 신분증을 높이 치켜든 피란민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8일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가자지구를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교전 중지와 통로 확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회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2022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연례보고서에는 영변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총회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이 한국에서 빈대가 출현한 것에 대응해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대중에게 빈대의 유입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밤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공항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빈대에 관한 교육을 강화했으며 보건관리들과 함께 공항과 항공기의 위생 환경에 관계자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비리 홍콩 보건차관은 한국 여행객들로 인한 빈대의 홍콩 유입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의학적 관점에서는 빈대는 인체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해결해야 할 위생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 문제가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낙태권이 쟁점이 된 주에 주민투표와 주의회 선거 등에서 민주당이 일제히 승리를 거두면서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도 주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선거의 공통점은 낙태권이 핵심 이슈로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OTV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또다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며 강원 지역은 영하권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초겨울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1도, 부산 16도, 대구 13도, 제주는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119가 함께하겠습니다. 제61회 소방의 날 기념식 주제입니다. 많은 소방관들은 직업을 선택하면서부터 화나와 사투를 벌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도 존재할 직업,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